안녕하세요. 시퀀스 기반 합성을 위한 확장 가능한 워크플로우 발표를 맡은 큐브렉스 박수인 수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시퀀스 기반 합성 워크플로우의 필요성, 그 다음에 누크 16.0에서 도입된 베리어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기반 합성 워크플로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합성 파이프라인에서는 샷 단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샷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동일한 노드 세팅이나 효과 적용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반복 작업이 많아지면 대규모 시퀀스 작업에서 시간과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샷에 동일한 룩이나 컬러, 이펙트를 적용할 때 수작업이 많다 보니까 실수나 샷 간의 브리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이나 버전 관리도 복잡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체 시퀀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수정사항이 생긴다. 이런다면 각 샷별로 일일이 스크립트를 열어서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거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각 샷마다 따로따로 작업을 반복해야 했는데 시퀀스 기반 합성 워크플로우에서는 여러 샷을 하나의 공통 워크플로우, 즉 템플릿이나 변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변수만 바꾸면 여러 샷의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의 샷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겠고요. 전체 시퀀스의 일관된 룩과 이펙트를 쉽게 적용하고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겨도 변수만 수정하면 모든 샷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작업 효율과 작업 품질 관리에 큰 향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여러 샷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시퀀스 기반 합성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누크 16.0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인 베리어블 기반 멀티샷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샷에 컬러 코렉트 혹은 로토, 텍스트 보케 등의 노드를 추가해서 아웃풋을 만듭니다. 오늘 보여드릴 업데이트된 내용의 핵심은 베리어블, 즉 변수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라미터들을 변수로 정의하고 각 샷마다 달라지는 특성은 변수의 값으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를 자유롭게 조작하기 위해 베리어블 패널, 베리어블 스위치, 베리어블 그룹 등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시퀀스와 샷을 손쉽게 선택 및 전환할 수가 있고요. 여러 샷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노드를 그룹화하고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 작업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고요. 시퀀스 전체의 일관성이 높아지면서 변경 사항이 생겨도 모든 샷에 즉시 반영할 수가 있어서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누크 16.0의 베리어블 기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리어블 탭은 멀티샷 워크플로우의 메인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지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변수를 생성 및 관리하고 저장합니다. 베리어블 패널은 작업 중에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변수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편리한 패널입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세팅지의 베리어블 탭에서 눈 모양의 아이콘을 통해서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만 선별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업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어블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입니다. 이 노드는 기존 스위치 노드와 유사한데 변수 값에 따라서 다른 입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샷 변수 값에 따라서 패턴을 샷 01, 02, 03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놓으면
각기 다른 소스나 이미지 효과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리어블 그룹입니다. 이 노드는 변수나 스코프를 직접 정의하고 덮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베리어블 그룹을 생성할 때마다 프로젝트 세팅지에서 베리어블 탭에 항상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음은 라이브 그룹입니다. 라이브 그룹은 기존 그룹 노드와 비슷한데요. 외부 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여러 스크립트에서 공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템플릿을 여러 스크립트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만 수정하면 여러 연결된 모든 샷에 그 변경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노드 그래프 탭에서 여러 그룹을 한꺼번에 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 그룹을 잘 활용하면 FX 템플릿이라든지 색 보정 노드 세트, 렌더 구조 등 이런 것들을 라이브 그룹화 해놓고 이를 활용해서 다수의 샷을 관리하거나 일관된 작업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링크 노드입니다. 링크 노드는 말 그대로 연결을 담당하는 노드인데요. 이따 데모 시연 때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떤 거구나 그냥 확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링크 노드는 복제된 노드에서 특정 파라미터만 변경해서 변경 전에 덮어 씌우고 싶다. 변경 전에 있었던 내용을 덮어 씌우고 싶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커맨드 라인 렌더링입니다. 멀티샷 구조를 사용하면 하나의 누크 스크립트 내에 여러 개의 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GUI 환경에서 렌더링하는 것보다는 커맨드 라인에서 샷을 선택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샷을 골라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고 스케줄링 툴이나 혹은 파이썬 스크립트로 연동해서 배치 렌더링을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멀티샷 환경에서는 커맨드 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값을 지정한 뒤 렌더링을 실행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할 때마다 스크립팅을 열지 않고 필요한 샷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어블을 활용한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누크 16.0 V2입니다. 일단 베리어블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노드 그래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즈로 넘어가게 되죠. 이 프로젝트 세팅즈에 보시면 베리어블 탭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리어블을 활용하실 때 베리어블 패널도 같이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저는 위쪽에 패널을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패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켜놓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5가지의 샷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각각의 샷은 시퀀스 네이밍과 샷 네이밍이 좀 다른 각기 다른 5가지의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샷 관리를 위해서 샷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 보시면 베리어블 탭이 있죠.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베리어블, 즉 변수를 생성할 수 있어요. 생성이 되면 루트라고 하는 폴더에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변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샷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퀀스 9번 시퀀스 샷과 10번 시퀀스 샷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다른 샷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밍상 그냥 시퀀스 11번이라고 저는 처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샷 변수를 추가를 하고 타입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링 타입, 텍스트 문자열로 밸류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뭔가를 선택하면서 밸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리스트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벨이라든지 리스트 옵션을 패턴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벨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벨은 샷이라고 할 거고요. 저는 리스트 옵션에다가는 샷 002, 샷 003, 샷 004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서 각각의 리스트가 추가가 된 이 샷 네이밍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리어블 탭에 보시면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눈 모양의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베리어블 패널에 샷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상자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선택해도 뭔가가 변경되진 않죠. 변경을 시켜 주실 거면 탭 버튼을 눌러서 노드그래프 탭 버튼 눌러서 베리어블 스위치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존 스위치 노드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베리어블을 각각 스위칭하는 노드예요. 그래서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 선택하고 모든 샷을 선택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프로퍼티에 베리어블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상자가 있고 그 하단에는 패턴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베리어블 선택 상자에 있는 기존에 내가 추가한 베리어블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샷 베리어블을 추가했었잖아요. 그리고 0번에서 들어오는 것은 할당은 샷 002, 그 다음에 1번은 샷 003, 그 다음 2번은 샷 004 이런 식으로 할당을 시켜주면 이제부터는 베리어블 이 패널에서 선택을 변경했을 때 각각의 샷이 전환이 돼요.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패널을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서 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텍스트 열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동글뱅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네이밍과 라벨을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네이밍은 그냥 쇼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은 HTML 코드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볼드하게 해서 쇼라는 이름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닫아줄게요. 센터도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쇼라는 이름으로 구분을 지어서 정렬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노드 그래프에다 S 버튼 눌러서 변수 하나를 추가해주기 위해 새로운 변수를 또 추가해줄 거고요. 변수 이름은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시퀀스 네이밍도 리스트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퀀스 009, 그다음에 시퀀스 10번 시퀀스, 11번 시퀀스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9번,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건데 기존에 이렇게 10번 시퀀스에 들어가 있는 샷 3개가 있죠. 요거는 하나의 그룹화해서 관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탭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고 탭 버튼 눌러서 베리어블 그룹, 변수의 그룹이라는 것이죠.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베리어블 그룹 이렇게 하시면 하나의 그룹화가 되고요. 이 베리어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별도로 이제 이 노드 그래프를 이동하실 필요 없이 이 단일 노드 그래프 내에서 이 그룹 안으로 진입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 베리어블 그룹은 더블 클릭해서 네이밍은 프로퍼티에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는 뭐 010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앞서 우리가 설정했었던 베리어블 스위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세 가지도 스위치에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스위치에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 베리어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베리어블을 얘는 시퀀스 아까 만든 시퀀스 베리어블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아까 추가한 내역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노드 그래프에서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탭 버튼, S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즈에 가서 시퀀스도 베리어블 패널에서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샷을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하면은 9번, 10번, 11번 이렇게 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샷별로도 전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또 베리어블 그룹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룹 이름도 샷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샷 그룹 하나만 갖고 다니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샷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또 쓰임새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리어블 스위치 밑에다가 그레이드 노드를 한 3개 정도를 배치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아웃풋 연결을 일단 끊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각 그레이드에서 몇 가지 옵션만 변경해 볼게요. 얘는 하나는 게인을 이렇게 완전히 올린 버전, 두 번째 그레이드는 뭐 게인을 완전히 이렇게 어둡게 만든 버전, 세 번째 그레이드는 감마도 조정하고 뭐 멀티플라이 오프셋 뭐 등등등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조정된 다른 룩의 버전 세 가지 버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노드 그래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S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즈 여기로 넘어가서 새로운 변수를 베리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베리어블 이름은 그레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베리어블 타입은 리스트로 할 거고요. 그레이드라는 라벨을 붙여서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버전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리어블 패널에다가도 추가를 좀 해줄 건데요. 저는 일단은 라인을 좀 구분 지어 놓겠습니다. 밑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네이밍은 얘는 이펙트라고 할게요. HTML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은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뭐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요 그레이드 하단에다가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를 하나 배치를 할 거예요. 베리어블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요 베리어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 방금 추가한 그레이드 베리어블로 설정을 하고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기나 봅시다. 이 샷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시퀀스를 선택하고 여기서 그레이드를 3가지 버전을 변경해 보면서 본다. 이런 게 가능해요. 또는 다른 샷에서 이 3가지의 그레이드를 이렇게 선택해 가면서 리뷰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은. 그리고 또 어떤 활용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룹 내에다가 라이브 그룹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R 버튼 눌러서 제가 라이브 그룹 요거는 탭 버튼 눌러서 라이브 그룹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생성할 거고요. 이 라이브 그룹 노드를 생성하면 그룹이죠. 그냥 그룹인데 프로퍼티에 보시게 되면 불러올 수 있어요. 기존의 라이브 그룹으로 템플릿화 지정되어 있는 것을 불러올 수 있는데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그룹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있다.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요 그룹은 제가 기존에 요 눈동자 색깔 있죠? 눈동자 색깔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별도의 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를 통해서 별도의 NK 파일로 지정 관리해서 템플릿화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전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또 추가하는 거죠.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아이 컬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리스트화 하고요. 온오프로 패턴 리스트를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온오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베리어블 스위치를 또 만들어서 0번, 1번 이런 식으로 아웃풋 이렇게 연결하고 0번은 이렇게 가고 1번은 이렇게 가고 그래서 베리어블 스위치에서 아이 컬러를 0번이 오프, 1번이 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제 상위 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 끌게요. 이 상태에서 온오프로 얘가 지금 샷이 다르죠? 시퀀스 샷을 이렇게 바꿔서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색깔이 바뀌죠. 또는 이게 지금 구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고 요 스위치가 이렇게 가고 이런 구조 아웃풋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온오프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그레이드까지도 같이 추가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시 컬러를 온 이렇게 온오프로 이렇게 변경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에서도 눈동자 색깔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 밑에다가 블러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볼 거고요. 블러 노드에서 사이즈를 올려서 흐리게 예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드 탭에 가보시면 여기에 그 디세이블 기능을 통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이걸 또 변수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노드 그래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S 버튼 눌러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블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처럼 라벨은 블러로 해서 리스트 옵션은 온오프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러 노드의 디세이블의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할 거예요. TCL 코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블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 대괄호 블러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여기 퍼센트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변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된다 하면 블러도 이렇게 추가했을 때
온오프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레이드 1번에 뭐 블러가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요. 머지 합성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BA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변수를 몇 가지만 추가를 해볼 건데 뭐 FPS에다가는 value root FPS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TCL 코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정보도 변수를 추가해서 value root frame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죠. 샷그룹에 이렇게 같이 또 반영이 되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텍스트 메시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아까처럼 호출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퀀스 정보, 그 다음에 샷 정보, 그 다음에 FPS 정보, 그 다음에 뭐 프레임 정보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뭐 여기에 뭐 블러 온오프 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뭐 블러도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뭐 오프 상태다. 뭐 얘도 요 앞에다가 블러 뭐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겠죠. 프레임 정보도 이렇게 1프레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버닌 추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정보가 계속 변하고 있고 FPS 정보라든지 샷 정보, 그 다음에 뭐 이펙트 사용 여부 이런 것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런 버닌 정보도 온오프 시켜줄 수 있겠죠. 변수 추가해서 얘도 온오프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프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션에다가 코드를 기입하는 거죠. 퍼센트 그러면은 온오프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샷을 하나만 좀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레이드 노드를 활용을 해서 뭐 이것저것 뭐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룩을 이렇게 만든다 한다면 이러한 그레이드 노드를 뭐 복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lt K 버튼을 눌러서 클론 복제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클론 복제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하지만 뭔가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같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뭐 덮어쓰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레이드 노드를 추가해서 기존에 복제된 내용에서 추가된 이런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누크 링크 노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로 내가 뭔가 옵션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특정 룩을 만들어요. 그리고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Alt L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 노드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요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링크 노드 같은 경우는
요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복제된 요 내역에서 뭐 개인만 수정하고 싶다 하면 요 버튼 눌러요. 그럼 개인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요런 구조가 이렇게 좀 단순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링크 노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레이드 노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노드에서 링크 걸어서 옵션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런 베리어블을 활용한 사례를 좀 추가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샷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베리어블 패널을 제가 하나 꺼내놓는 깜빡했네요. 네, 꺼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샷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가지 샷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샷 간의 전환도 이 부분에서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하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적인 부분도 B의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서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노드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노드 속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변수화 해놔서 뭐 그레인을 온오프 시킨다든지 뭐 렌즈 디스토션을 온오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변수화 해놔서 계속 같이 리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같이 또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에도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레드 컬러라든지 뭐 그레이 컬러. 그리고 뭐 바디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의 3D 데이터를 시퀀스로 뽑아 놓으면 3D 데이터를 이미지로 뽑아 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보여줄 수 있겠죠. 라이트도 껐다 킨다든지 휠도 이렇게 좀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누크의 시퀀스 기반 워크플로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시퀀스 기반 합성의 의미로 하나의 스크립트 안에서 여러 샷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시퀀스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기반 시리즈나 대량의 제품 시각화처럼 여러 유사한 샷을 동시에 다뤄야 할 때 매우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주요 기능으로는 GSV, 즉 그래프 스코프 베리어블즈는 글로벌과 로컬 환경에서 각각의 변수를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베리어블 스위치 노드 같은 경우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을 전환시켜 줄 수가 있고요. 베리어블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샷별로 서로 다른 값이라든지 오버라이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링크 노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노드를 공유하면서도 각 샷별로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하면 복잡한 시퀀스도 정리된 구조 안에서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활용의 예시적인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샷을 많이 넣는 구조가 아니라 반복과 변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그래서 유사한 여러 샷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경우 같은 구조 안에서 다양한 버전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제품 시각화, 그리고 파이프라인과의 통합, 자동화 처리에도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린 베리어블에서 제가 사용해보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와의 연동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퀀스와 샷을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변수의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기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 동기화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서 동기화를 해보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넘기게 되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링크가 공유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샷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셀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원하는 셀에다가 이렇게 또 입력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입력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베리어블의 텍스트 변수에다가 넣어보면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버닌 관련해서 텍스트 노드와의 이 머지 합성을 통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문구가 바뀌면 바뀐 문구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퀀스 기반 합성 워크플로우는 큐브렉스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실무 적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